왜 이러는 거야? 누군가의 한숨 같은 이 말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다. 대기실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고 형광등은 유난히 차갑게 떨렸다. 무대 직전 트로트계의 두 별 김용빈과 손비나가 마주 앉아 있었지만 서로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리허설을 알리는 안내음이 스피커를 타고 들어오던 그때 매니저의 휴대폰이 진동과 함께 탁자 위를 굴렀다. 화면을 채운 것은 박수도 응원도 아니었다. 요즘 너무 변했어. 팬들 무시하는 거야? 둘이 무슨 사이야? 한 줄, 또 한 줄 더름 파편처럼 날아든 악플들이 고요를 깨부쉈다. 손끝이 떨리던 손비나는 더 이상 화면을 넘기지 못하고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오빠, 나 정말 이렇게까지 욕먹을 일을 한 걸까? 갈라지는 목소리, 흔들리는 눈동자. 김용빈은 창밖 조명을 잠시 바라보더니 낮게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마음이 오해로 흐른 것뿐이야.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말로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오해가 곧 눈으로, 손으로, 숫자로 증발하지 않는 상처가 되어 쏟아졌다는 사실이다. 불과 일주일 전 두 사람은 트로 듀오의 희망이라 불리며 음악 방송에서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다. 무대 뒤에서 찍힌 평범한 격려의 순간 김용빈이 동료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고 웃던 장면, 그 한 컷이 모든 폭풍의 발화점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그 사진은 캡처되어 퍼나르기 쉬운 형태로 분절되고 의미는 덧칠되고 문장 뒤에는 화살표가 붙었다. 팬 기만이다. 이미지 조작. 사귀는 거 아냐. 그로부터 몇 시간, 몇만의 댓글이 쌓이는 동안 두 사람의 SNS는 전장처럼 변했다. 축하를 건네던 말은 의심으로 바뀌고 응원은 규탄으로 방향을 틀었다. 단어들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마침내 그것들은 사람의 심장을 겨누는 검이 되었다. 그날 밤 김용빈은 팬카페에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다. 저는 여전히 무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팬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장은 차가웠다. 변명은 이제 그만.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 소파에 등을 붙이지도 못한 채 그는 새벽까지 박지 않은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았다. 매니저 박현수의 증언은 길지 않았지만 충분히 컸다. 그날 용빈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지?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주어와 동사가 밀려난 문장들, 정리되지 않은 호흡, 그건 연예 뉴스의 소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밤을 버텨내는 생존의 언어였다. 이튿날 손비나는 예정된 라디오 녹음을 취소했다. 기자가 묻자 그녀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충혈된 눈, 꺼진 목소리. 소속사 관계자는 악플로 인한 극심한 불안증과 심리 상담 소식을 전했다. 한 줄의 댓글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수 있구나. 그녀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적힌 문장은 팬들도, 대중도, 언론도 들여다봐야 할 거울이었다. 누군가의 가벼운 타자 소리가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그 간단하고 잔혹한 진실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있었던가. 사태는 개인의 비탄을 넘어 팬 커뮤니티 전체를 흔들었다. 김용빈의 팬클럽 러브빈과 손비나의 팬클럽 하트비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번졌다. 비나 씨가 선 넘었다는 주장, 용빈 씨 팬들이 여가수에게 잔인하다는 반박 양쪽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다. 함께 응원의 슬로건을 만들고 함께 플래카드를 흔들던 두 팬덤은 서로의 목소리를 가르는 칼날이 되었다. 찢겨나간 합동 공연 포스터, 온라인에서 증식하는 불화설과 결별설, 심지어 계약 문제설까지 루머가 루머를 낳고 그 루머가 다시 분노를 먹고 자랐다. 그리고 10월 29일 전주 시민문화회관. 공연 시작 10분 전 대기실은 숨쉬는 것마저 실내인 듯 조용했다. 손비나의 손에는 땀이 배어나왔다. 마이크를 감싼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김용빈은 무대 위를 한번 바라보고 깊고 길게 숨을 들이켰다. 조명이 켜지고 첫 곡 사랑의 약속이 흘렀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노래를 이어갔다. 그리고 2절이 끝나갈 무렵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음악은 계속되는데 두 사람의 심장은 무대 기획서 바깥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때였다. 손비나가 마이크를 살짝 내리고 관객석을 향해 낮게 말했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그 짧은 한 문장이 무대를 멈추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 투명한 빗방울이 떨어졌다. 객석 여기저기에서 울음이 번졌다. 김용빈은 노래를 멈추고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우린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우리 둘의 힘이에요. 침묵은 단 1초만 허락되었다. 다음 순간 공연장은 파도처럼 터져나온 박수로 뒤덮였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요청이었다. 더 우렴하지 말아달라는, 더 찢어지지 말아달라는, 두 사람의 노래가 둘의 상처를 덮어주길 바라는 집단의 기도였다. 다음 날 아침, 한 언론사가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는 소식이 돌았다. 악플의 배후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 동일 IP 대역에서 해외 서버를 경유해 반복적으로 게시된 댓글들, 경쟁 프로그램 측의 개입 가능성까지 굵은 제목들이 인간의 얼굴을 밀어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표적은 늘 사람이고 상처도 늘 사람에게 남는다는 사실 말이다. 김용빈은 기자회견장을 찾아 여느 때보다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놀아난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믿었다는 사실 하나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손비나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 장면은 사실 확인과 진간의 체온 사이, 우리가 무엇을 먼저 붙들어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장면이었다. 11월 초, 두 사람은 새 싱글 서로의 별을 발표했다. 상처를 지나 서로의 빛이 된다. 그런 가사 한 줄이 듣는 이의 가슴에 부드럽게 박혔다. 발매 하루 만에 음원 차트 상위권을 휘저었다는 기록이 소식처럼 전해지고 유튜브 댓글창에는 기 노래 들으면서 저도 울었어요. 이제는 두 사람 모두 행복하길 같은 문장들이 길게 매달렸다. 노래가 숫자를 만난 밤, 숫자는 다시 사람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가장 아픈 상처는 음악으로도, 손으로도, 서로의 눈빛으로도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팬덤의 온도도 서서히 달라졌다. 러브빈과 하트비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고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두 사람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서울역 광장 앞 두 팬덤이 함께 모여 서로의 별을 합창하던 그날, 파란 풍선 수백 개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관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우리는 분열보다 화해를 택하겠다고, 비난보다 노래를 택하겠다고, 궁금증보다 신뢰를 택하겠다고. 대중음악의 역사가 늘 그렇게 다시 시작되어 왔듯이, 그러나 상처의 매듭은 단번에 풀리지 않는다. 몇 주 후, 한 예능 프로그램 내부 관계자가 익명으로 흘린 말은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남녀 듀오의 긴장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 시청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고백. 그러나 그로 인해 사람이 다칠 줄은 몰랐다는 뒤늦은 자책. 결국 방송사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산업은 크고 시스템은 복잡하며 경쟁은 일상이고 시청률은 신이다. 하지만 그 모든 요소 위에 놓여야 할 것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상식기 사건이 던진 마지막 숙제였다.